자, 오늘 9월 13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정말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뭐 코스피가 2.7%대, 코스닥이 2.4%대, 코스피 200이 3%대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오랜만에 힘을 좀 내주는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단 CPI 지표 발표가 있죠. 일단 오늘 까봐야 되겠지만은 시장 컨센서스는 8.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지수 선물이 강했고 우리나라 환율도 강하게 올라와서 튀어버렸던 상황이었는데, 환율이 튀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고 수입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 1,000원짜리가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000원짜리를 옛날에 이제 환율이 1,000원이라고 치죠. 1달러가 1,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1달러가 극단적으로 2,000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해외에서 수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중심으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면은 수출 기업은 10달러어치를 예전에도 10달러어치 팔고 지금도 10달러어치를 팔았는데, 옛날에는 1,000원이었으니까 10,000원을 벌었는데 지금 달러가 환율이 올라서 2,000원이 됐기 때문에 20,000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두 배를 번다는 얘기죠. 반대로 수입하는 물가에 따라서는 옛날에는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지금은 20,000원에 살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윤 붙잖아요. 옛날에는 10% 붙으면은 100원 올라가는 게 10% 붙으면 200원 올라가게 되잖아요. 기업 이윤이라는 거는 똑같이 붙게 될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윤을 안 붙이고 그 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비싸게 파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윤을 줄이게 되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 수출이 유리하고 수입이 불리하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미국은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달러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달러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달러가 강세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죠. 환율은 올라가는데 원화는 약세입니다. 이게 왜 반대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옛날에 1달러 살 때 1,000원짜리 한 장이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1달러 살 때 2,000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옛날에 한 장이면 되는 걸 지금 두 장 가지고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환율이 두 배로 튀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가고 원화 가치는 반대입니다. 근데 달러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고, 반대로 미국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됐겠죠. 우리랑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면은 수입 기업에 유리하겠죠. CPI 지표라는 건 소비자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물론 까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결과를 좀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도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했지만은 미국 달러 지수 한번 볼까요? 달러 지수도 좀 107까지 내려왔고, 지수 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도 지금 시간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3일 연속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한 6%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선물 상승이라는 건 오늘 CPI 지표를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오늘 9시 반, 우리 시간으로 9시 반,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도에 발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슈 하나는 CPI, 두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 계속 주창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이 한국 시장 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저 같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수급 주체의 심리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외인이 코로나 이전에 한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은 뭐 거의 개미지옥이지만은 예전에는 외인들의 놀이터를 삼성전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액면 분할, 50대 액면 분할 이후에는 지금 개미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국 주식의 주도권을 개인한테 뺏긴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이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기도 좋고 인출해 가기도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도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외국인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특히 이제 조금 볼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코스피를 외국인이 4천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7,1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 기관이 더 많이 매수했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1,000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2,20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선물로 가면 이게 다릅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1조 1,700억 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선물에 매수를 하면, 물론 이게 이제 그 비차익 거래로 이 현물하고 선물 간에 이게 이제 갭이 벌어지면은 이제 선물을 더 강하게 매수하는 경우, 소위 무위험 수익을 얻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치고는 1조 1,000억이라는 규모는 상당한 자금입니다. 3박자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차익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비차익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수급이라고 볼 수 있고, 기관은 이제 아무래도 현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선물을 한 4천억 던졌고, 개인이 지금 오늘 개인의 수급도 주목해볼 만한데, 개인은 선물에서 6,100억, 코스닥에서 3,100억, 그럼 두 개 합치면 1조죠. 그리고 코스피에서 1조 1,000억, 2조 던졌습니다. 2조 1,000억 던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려갈 때 개인들은 안 던집니다. 근데 올라갈 것 같으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다시 한번 떨어질 거야. 그 심리의 불안감 때문에 금방금방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으니까 2조가 하루 만에 나와 버렸어요. 그랬던 수급 움직임이 오늘 좀 특이할 부분이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담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ATM으로 만들 생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점, 그리고 요즘 이제 심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장 힘들게 느꼈었을 때, 최근에 가장 힘들게 느꼈을 때가 연휴 2일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사실 요즘 다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기 추세로 보면은 작년 8월 고점으로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뭐 쉬운 적은 없었어요. 계속 하락이니까. 근데 올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날 9월 7일 날 1.5%씩 빠질 때가 제일 힘들었죠. 양시장 1.5%씩 빠지고, 그 다음날 그나마 반등해줬다고 하는 게 0.3% 이게 반등을 해줬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장 전략은 사실 하반기 전략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스핀 상태에서 개별주 장세, 이 전략을 제가 하반기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반기 내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에 등락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리가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개인들이 2조가 넘게 매도 친 거는 다시 한번 빠질까 봐 이제 겁난 거예요. 다들 기대했던 거, 좀만 올려주면 나 그냥 파고 나갈 테니까 좀만 올려주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다들.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CPI 지표가 잘 나오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가 절대 나쁜 자리가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안 좋게 봐도, 최악으로 봐도 저는 박스권 2300대를 지지해주는 이 정도 박스권을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CPI가 좀 잘 나온다 손 치면은 제 생각에는 저점을 올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가장 원했던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일단 2600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2600까지 가서 저점을 올리는 상태에서 2600에서도 한 번 또 내려오겠죠.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올리고 계속 상승 파동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올해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까지 그래도 2600대 한번 구경하고 좀 조정을 받을 때 받더라도 2600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CPI 지표 발표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엔 바닥입니다. 2300 밑으로, 좀 많이 빠져왔다 2250 밑으로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특히 방송을 하다 보면 문자 많이 들어오잖아요. 계좌 뿌렸으니까 자꾸 급등주 따라가고, 급등주에서 이제 하루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안 팔고 있다 다음날 급락 맞고, 이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참 많이 흔들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심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주가의 황방 때문이지 사실은 전략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략의 변화가 없다면은 심리가 특별히 변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전략 올해도 계속 말씀드렸던 박스권 형태에서 개별주 매매 장세 이 정도를 계속 유효하게 보고 있고, 급등이 있다는 거 너무 쫓아가거나 이런 매매하는 것보다는 길목에서 담아서 확실하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이 나온다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추세를 돌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양 종목에 외국인 뭐 기관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는데 시장을 일단 브레이크를 잡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PI 지표 보고 또 내일 시장을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